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지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것.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 폭풍, 모래 폭풍보다 저는 훨씬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금리 폭풍이 그야말로 우리 곁을 완벽하게 덮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이자에 대한 부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요, 내년 1월에 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의 어떤 많은 이야기 중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면 물가 상승 상당 기간 이어질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올해는 간다. 올 상반기는 넘어간다. 뭐 좀 심하게 가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내년까지도 후년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주열 총재가 물가 상승 상당 기간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1월에 금리 인상하겠다 하는 징후, 징조, 단서를 지금 제공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1월에는 금리 인상하겠다. 지금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2월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1월에는요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럼 얼마나 올릴 거냐?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11월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1%인데 1월에 1.25%를 올릴 겁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2월에 올리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결국 1월에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1월에 올리면 이게 부동산이 지금 날아가는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1.25%를 올리면 더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도움까지 되니까 일거양득인 거죠. 사실 이주열 총재는 지금까지 물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물가에 대한 예측도 실패했고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그 상황에 대한 대처만 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1월에 올리겠다. 예, 1월에 올리겠다. 그럼 1.25%가 되겠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도 지금 사실은 난리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다음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영국이 전격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0.25%로 인상했어요. 이게 0.1%였거든요. 그러면 0.15%를 올렸다는 뜻이에요. 예. 0.1%였는데 0.15%로 올렸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진국 중에 최초로 올린 겁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 그만큼 물가가 겁나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영국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영국 소비자 물가 5.1%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2%였어요. 8월에도 3.2밖에 안 됐던 것이 11월에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야 되겠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야말로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죠. 쓸 수밖에.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11월 물가가 6.8%까지 올라갔어요.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982년 이후로 지금 물가가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리를 안 올리면 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FOMC 열렸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점도표를 보시면 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자 적어도 1% 가까이 올리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10명 가까이 되죠. 10명이요. 이게 0.75까지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0.75에서 1%까지는 안 가지만 0.75는 확실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25입니다. 그럼 결국은 0.75에서 1%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0.75에서 1%.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도 이게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들이 균등하게 찍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여기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뭐 적게는 1.5%부터 많게는 1.75%까지 2%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도 3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2024년에는 보시면 2번을 확실하게 올리겠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25%까지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지금 금리를 서로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서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당초에는 내년에 1월에 한 번 올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나, 2번 올리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요, 2번 예상 어디로 가버리고요. 무조건 3번 인상이다. 많으면 4번까지도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4번까지. 4번까지 인상하면 여러분 금리가 결국 2% 간다는 거예요. 연말쯤 되면. 연말이 아니라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미국이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년에 2번은 무조건 넘는다. 3번을 올린다. 3번 이상이잖아요. 3번 이상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 될까요? 제가 금리 폭풍이라는 말을 단어를 쓴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계부채 장난 아니잖아요. 1844조 9천억 원입니다. 1845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분기. 가계부채가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잖아요. GDP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GDP에. 명목 GDP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명목 GDP가 2020년에는 1922조였나요? 1922조? 그거 지금 쭉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시키면 2000조가 넘잖아요. 여기다가 기업 금리는 어떻게 돼요? 기업 부채도 2220조 정도 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 폭풍이 덮치면 여기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저에게 너무 과대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대해석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소름이 몸에 쫙 옵니다. 몸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입니다. 오로지 경제에만 올인해도 살까 말까 한 게 요즘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기잖아요. 정권 교체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누가 됐든 야당 세력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됐건 이게 구세력과 신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책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혼란이 오면 오는 만큼 국민들, 소비자들 망설이게 됩니다.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경제가
멈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춤이. 예.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년 상반기 내내 경제가 멈춤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죠. 그리고 인수위 꾸려갖고 이제 대통령 인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 걸리죠. 그러면 안정기까지 찾으려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죠. 끝나야지 이제 뭔가 한숨 되돌릴 겁니다. 한숨 되돌릴 거예요.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는 다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갈지도 모르면서 상반기는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혼란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는요,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만 가지고 그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기에 저는 위기 올 수 있다고 봅니다.